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수입니다. 네. 어제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좀 단행이 됐고 공교롭게도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시장이 낙폭을 다소나마 좀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네. 일단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이제 오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후네요. 예. 이제 좀 갈피가 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금리 인상 발표 나오고 나서 조금 회복이 좀 더디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락 종목도 아직도 워낙 많은 상황이고 지수는 보면은 0.3%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별로 안 빠진 거 보이지만은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분의 3은 하락, 4분의 1은 상승 뭐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또 우려감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우려감이냐면 내년에 또 1분기 안에 또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또 뭐. 그런 뉘앙스를 또 풍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 희망이 대선 전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대선 이후가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얽혀있는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오늘 빠지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또 NFT. 근데 또 전날에 미국에서 또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 또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노블록스, 네. 메타라는 ETF,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여기 이제 3개, 그 3총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이 뭐 각각 5에서 8% 정도 리바운딩이 좀 강하게 좀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뒤풀이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이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오후에 우리 지수를 조금 보합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외인들 수급들이 좀 내일까지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여태 한두 달 동안 장세와 반대의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차츰 또 내일 또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포인트에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시장이 약간 좀 톤다운 됐다고 해야 될까요? 뭐 급락은 아니지만 한 주 초반에는 이제 뭐 시장이 급하게 올라가다가 3천을 돌파 못하고 이제 눌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성장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NFT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새로 고침을 먼저 NFT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일 미국 시장도 저도 보긴 했는데, 그 말씀하셨던 메타라는 ETF라든지 로블록스, 네. 그런 우리가 흔히 이제 지난주였나요? NFT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을 때 그 제시를 해주셨죠. 이 세 가지의 어떤 주가라든지 지수를 맞습니다. 보자. 네. 그래서 뭐 공교롭게도 그 어떤 눌림목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 NFT 내에서도 이제 NFT만 달면 다 가던 시장에서는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NFT만 달면 무조건 뭐 상한가 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좀 바뀐 것 같고,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얼핏 한번 말씀드렸는데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뉴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콜렉션, 이제 수집 단계 그리고 브랜드화. 이 중간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 브랜드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카카오페이의 급등. 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만 원 넘어서는 12% 강세를 보이고 있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NFT 관련된 부분으로 같이 좀 엮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카카오가 갖고 있는 또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에 대한 부분들, 자산가치 부각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얽히면서 오늘은 사실은 좀 가벼운 종목들, 물론 오늘 뭐 제가 지난번에 PT 종목을 말씀드렸던 드래곤플라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긴 했죠. 네. 하지만 오늘 이제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도 좀 약간 조금 그래도 많이 눌렸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의 이제 브랜드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어쨌든 NFT라든지 메타버스는 총 5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결국 거버넌스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자는 거죠. 좀 길게. 그러니까 이 지금은 테마라고 부르겠지만은
뭐 내년이나 조금 지나면 또 이게 또 주도주라고 좀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페이스북이 굳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을까?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마보다는 주도, 그러니까 브랜드화가 되는 과정. 이 안에서 옥석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이런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이 대기업들 위주로, 그러니까 대기업 플랫폼 기업들 위주로 강세를 계속해서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섹터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미드어 엔터라든지 어제 또 바로 그 고팍스라는 암호화폐 네, 거래소의 맞습니다. 실무진을 이제 봤는데 일단 현실화가 되기까지 기간이 좀 있고 맞습니다. 무궁무진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뭐랄까요 커 나간다 아니면 기대를 가장 많이 땡길 수 있다 요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열망을 담아서 갈 텐데 또 안 좋게 보면은 한낱 이제 약간 너무 기대가 높아서 주가가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이나 실적이 안 들어오다 보면 그럼 지금 이제 그래도 다시 오르고 있는 이 NFT 테마가 반등세가 또 쉽지 않겠지만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후장을 한번 보자고 오후장을 말씀- 예. 본다라는 네. 게 그래서 이제 금통이 끝나고 어제 네. 이제 오후장에 뭔가 변화가 있는지를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뭐 전일 미국 시장에서 워낙 그쪽이 강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고 어제 고파스 그 관계자분도 나오셨지만은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사명변경 메타에서도 그에 대한 계획이 2030년까지를 보고 이제 네.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버넌스 단계까지 총 5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됐고 지금 이제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브랜드화가 진행되는 과정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테마라고 부르다가 아마 내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도 초반에는 테마하다가 주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약간 또 그렇게 부르는 날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우리가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끝났다는 게 보다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오늘 이제 답이 나왔죠. 카카오페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세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시장이 조금은 이게 뭔가 이제 우량주들이겠죠. 대형 우량주들, 대형주들 장세가 다시 나와야지만 이런 종목들이 다시 또 다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온도차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이 엇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포인트에서 짚어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오히려 단기적인 시세는 저는 거의 이제 뒤풀이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뒤풀이. 그러니까 좀 파동상으로 보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1, 2, 3, 4, 5파면 5파 정도 단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좀 끝물 파동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못 올라간 종목 중에서 실제로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도 몇 개가 있거든요. 이따가 이제 PT 종목을 한번 공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앞으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 장세가 좀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연말 산타 랠리가 올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좀 바뀌었습니다. 좀 시장의 좀 뷰가. 그래서 오히려 여태까지 한두 달 동안은 완벽하게 반대 장세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확인하는 게 바로 3일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돈이 들어왔던 흔적들. 예,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오히려 저는 이제 연말 연초의 랠리, 그러니까 지수가 막 치고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서 과대 낙폭 대형주들이 반격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도 되고 뭐 철강도 되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짧게나마 한 달 정도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 이유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금 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분기, 1분기 정도 마무리됐을 때 분명히 또 금리 인상 또 나올 거란 말이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촉발되면서 조금 수급 다시 또 교란 요인이 활성화되면서 그때는 조금 우리가 현금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노리지만 단기 반등에서 뒤풀이 파동을 우리가 생각하고 트레이딩할 수 있지만은 연말에 그 다음 주부터는 완벽하게 장세가 변할 수도 있는 거.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NFT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에 종목들이 정말 많잖아요. 업종도 많고요. 게임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뭐 결제, 전자결제도 있는데 저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NFT가 단기간에 좀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거라면은 두 분은 그래도 좀 유망한 NFT 안에서 어디가 좀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어디가 유망할까요? 지금 뭐 안 움직인 쪽이 네. 그러니까 뭐 NH벅스가 좀 뭐 많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음원 쪽, 그러니까 음원 쪽이 사실 자산이 가치가 있잖아요. 예술이나 음악. 네, 그러니까 음원 쪽이라고 보시면 되었고, 그다음 엔터에서는 굿즈 관련된 근데 부분도 아까 여러 가지가 말씀 있겠죠. 중에 네, 살짝 약간 예고를 하시지 않았었어요? 이 맞습니다. NFT와 관련된 거를 피트로 네. 준비했다. 그러니까 PT 이제 따로- NFT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지만 네. 이게 어찌 보면 메타버스랑도 또 연관돼 있잖아요. 가상 이거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눈에 직접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종목을 좀 찾았어요. 네. 찾아서 아. 어제 원래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어제 조금 눌리면 더 들어가자 생각해서 어. 오늘 가지고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PT 말고 어. 더 좀 얻어보려고 한번 긁어봤습니다. 근데 어제 그 실제 그 NFT나 내지는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네. 전문가 모시고 들었던 생각은 결국 IP, 지적재산권, 뭐 특허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장 부진했던 업종이 두 개를 뽑자면 IT 반도체하고 제약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IT 반도체가 뭐 너무 갖다 붙이는 거긴 하지만 NFT나 지재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나온다면은 네, 그쪽에서도 뭐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가 좀 거의 유망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찾아보는 그렇네요, 게 진짜. 올해 굉장히 부진했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치트키가 될 만한 종목 혹시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었는데 네. 바로 또 이제 이렇게 딱 숨겨 두셨네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PT 시간에 예, 네. 계속 이제 시청을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PT를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새로 고침을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이게 참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바로 네. 확진자와 관련된 이제 뭐 리오프닝과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봐야 되는데 3,000명, 4,000명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예전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됐을 때 매니저님께서 그래도 아주 맥스로는 10,000명까지 네, 예상을 맞아요. 하고 최대한 7,000명 요렇게까지 보시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다시 막 4,000명 넘어가고 맞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5,000명 넘어갈 기세인데 리오프닝주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길게 보라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지 요걸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확진자 관련된 부분들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그 지난번에 가천대 네, 네, 감염예방과 네. 교수분들의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 별개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의 예, 의견을 그런 제가 네, 공유해 드린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도 다시 나왔지만 이제 4,000명 금방이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몇 명만 더 추가돼서 4,000명 넘겼을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그 현재 상황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4단계로 원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뉴스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어쨌든 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금요일 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이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매주 금요일 날. 그때 아마 이제 언제부터 또 우리가 진행할 거다. 일단 뭐 음압병동 관련된 부분도 이제 부족 병상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명령을 또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시름을 덜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특히 리오프닝, 경기 재개의 체감 섹터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으면 예. 리오프닝 관련주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은 그냥 내년 추석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관점, 이렇게 먼저 큰 그림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리오프닝이 최근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우리가 몸 신체로 보면 어디 정도에 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고점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네.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뭐 모두투,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을 기준으로 고점에서 쭉 내려왔잖아요. 고점 기준으로 한 절반도 아직 못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 빠르게 반영되고 과속에 대한 우려감들을 우리 앵커님도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전에 2달 전에도 계속.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빠졌던 원인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마당에서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을 매도하고 이제 대세는 정말 메타버스나 NFT구나. 이쪽으로 좀 내가 붙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굳고 말리고 싶습니다. 왜? 항상 똑같았어요.
네, 항상 패턴이 똑같고요. 작년 8월에서 11월 중순 때도 똑같은 형상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정치 인물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종시 이전 관련주들 막 상한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못 갔어요. 네. 못 가고 오히려 떨어졌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데자뷰가 되는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 보이더라도 우리가 아직 특히 여행 같은 관련된 부분들은 항공이라든지 뭐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같은 거는 지금 여행 본격 시작 안 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지금도 뭐 캐나다를 방문하실 거면은 일단 백신 접종 증명서에다가 각 지정한 병원에다가 또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지만 거기서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런 분위기가 어쨌든 잠깐은 좀 위기로 우리가 올 수 있겠지만은 결국 1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게 다시 또 정상화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제가 추석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올해 상반기에 대한 그런 위드 코로나의 활성화보다는 그동안 굉장히 뭔가 이게 보복 소비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보복 소비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5차 대유행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또 심리적인 부담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축적이 되면은 언제 관련된 부분들이 폭발할까요? 당연히 봄이 지나고 나서 많이 폭발할 거고 그 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2분기가 바로 여름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동계 올림픽이 있고 그리고 내년 여름에 아시안 게임 우리 12월 달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다 하나하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기대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매도는 권유해드리고 싶지 않고 보유를 오히려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계좌를 덮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보면은 마음은 아프거든요.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신규 진입 관련된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많이 증가를 했을 때 굉장히 그래서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출범해서 이게 원복돼가지고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을 때 아마 그 단계에서 개인적으로 한 마이너스 10%, 15% 추가적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오히려 저는 조금 베팅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요, 뭐 잘 수긍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네. 보유자는 굳이 지금 뭐 매도하지 말자. 네. 신규 진입자는 오히려 조금 변동성이 생겼을 때 네. 들어가 보자. 결국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년의 컨셉은 여러 섹터도 있지만 리오프닝이나 아주 안 좋았던 섹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쪽에는 뭐라 그러죠?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한편으로 궁금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내지는 뭐 리오프닝과 관련 없이 주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다면 이제 제 5차 유행이라면 확진자가 폭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관련주, 뭐 언택트 관련주 아니면 진단키트 이런 거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단키트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피하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워낙 또 그러니까 이런 게 피크아웃이지 않을까 진단키트가. 왜냐하면은 그렇죠. 작년에 실적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너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진단키트 동이 났던 부분들. 옛날에 한번 강남 그 모 백화점에서 확진자 대량으로 나와가지고 자가진단키트 뭐 동났다고 했던 뉴스도 한번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삼성동의 모 백화점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요 진단키트 특히 또 마스크도 마찬가지겠죠. 시중에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중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관련된 부분에서 마진이 남을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보시면 좋고 그 전에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5차 대유행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주목하는 배경들이 두 가지 이제 관련주보다 섹터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음악 병동 관련주. 음악 병동 예.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병상 관련된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최근에 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영유아까지도 지금 확진자가 좀 발생을 해서 또 안타까운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들의 특수 병동 관련된 부분들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주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좀 차라리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바로 교육 관련주겠죠. 교육 관련주. 지금 물론 이제 뭐 12월 중순 되면은 이제 대부분 겨울방학 시즌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등교가 제가 알기로는 좀 재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중고가.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주평균 4에서 5천 명 정도 유지가 되면은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나
어쩔 수 없이 그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정책을 좀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는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길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뭐 손실이 발생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기계적으로 쳐내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도요.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 관련 주지만 아까 봤었던 리오프닝 주에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네. 트레벨띵님께서 적자 상태나 그에 준한 상태에서 3년 넘어가면 기업이 인건비 등 이 고정비 엄청 날 텐데 견딜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아까 신광선 매니저는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보유를 하는 기간에 기업이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럼 뭐 만약에 지금 여행주들이 대부분 그래요. 여행주들이 지금 그래서 뭐 사채 발행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이미 조기적으로 오보행을 만들었던 종목들은 괜찮다고 보는데 뭐 이거 아니면은 국내 아니면은 더 큰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뭐 미국 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미국에 뭐 많지 않습니까? 트립닷컴 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종 대표주나 탑 뭐 시가총 1등인 기업은 갖고 있으면 합종 연횡이라든지 구조 조정이라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게 되면 나중에 조금만 살아나도 마켓시어 점유율을 맞습니다. 예. 바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기회를 봐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제 그래도 아까 팍 튀었을 때 신규 진입자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변동성이 생겼을 때 진입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떤 관심주가 있을까요? 관심주보다는 이제 이 종목이 살아나면은 모든 게 다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준에 대한 종목을 가지고 나는데 네. 호텔신라라는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예. 지금 뭐 당장 사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하겠죠.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원복이 된다면 제가 한번 차트 간단하게 한번 띄워볼까요?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코로나 팬데믹 관련된 부분들, 이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요 라인입니다. 이 파란색 라인, 이게 코로나 팬데믹의 저점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가 흐름보다 뭔가 레벨이 다운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대한 실적과 현재 실적, 당연히 이때 당시 호텔신라는 이때가 당시가 좋았죠. 당연히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지금 많이 지금 이제 그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부담과 여러 가지가 이미 저는 반영이 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뭔가 심리적인 투심 자체가 변화가 되면서 좀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뭔가 피크. 그러니까 뭔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피크되면서 뭐 출입국 통제도 하고 이런 좀 최악의 경우가 나올 때는 오히려 호텔신라라는 종목을 좀 우리가 저가권에서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좀 보고 내년 여름 하반기 보면은 아실 거예요. 뭐 스포츠 행사 많으니까 이 정도로 네.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받았고요. 자, 그래서 PT 아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던 네. PT 종목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네. 이쪽으로 이제 사업이 좀 다각화되지 않을까. 디지털 대전환 관련된 부분이랑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화면 보면서 제가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예. 현재가가 6,900원인데요. 6,900원에 저는 실시간으로 수익률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6,900원 체크를 하고요. 자 보시면 많이 나와 있죠. 뭐 시뮬레이터, 미디어 아트, VR, 쇼케이스, 스토리지 다 나와 있는데 종목은 바로 시공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시공테크. 코드번호 020710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가 다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회사가 쉽게 얘기할게요. 동대문 DP 아실 겁니다. 디자인 플라자. 시공했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전시회 박람회, 뭐 박물관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5년 전에. 그래서 테크라는 이제 붙으면서 이제 가상현실 관련된 부분들까지 같이 접목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대전환 관련된 부분들 민주당이 선대위에서 공약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이전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테크 보면요. 이때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이때 보시면. 이때 왜 올라갔냐면 바로 현재 서울시장 분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주로 올라갔습니다. 정책주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 재개발 관련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디자인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정책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신사업, 그리고 내년 22년 5월에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회사에도 사업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매수가를 좀 지정해 드릴게요. 분명히 눌립니다.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닝 지향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7,000원 이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원 이하. 7,0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은 7,700원. 네. 7,7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5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7,000원 이하로 네. 눌리면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7,000원 이하고요. 목표가 7,7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시공테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